현대차 울산 공장 어딘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이 일자리가 2년 뒤에도 존재할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의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산직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인건비는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1억 3천만 원에 달해요. 무려 9배가 넘는 격차죠. 더 무서운 건 로봇은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운 좋게 이대로 퇴직하지만 후배들은 큰일이다. 이 한마디가 지금 5만 명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전 세계 IT 업계가 모이는 CES 무대에서 하나의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키 190cm에 몸무게 90kg. 조금 키가 큰 사람 같았지만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를 180도 뒤로 돌리더니 팔꿈치를 360도 회전시켰습니다. 인간이라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질 동작이었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 상태에서 자동차 문짝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장면이 나오자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영국 가디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휴머노이드라고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IT 매체 CNET는 아틀라스에게 베스트 로봇상을 안겼죠. 현대차그룹이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로봇 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아틀라스였습니다. 56개의 관절 자유도를 가진 이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을 수백 가지나 할 수 있어요.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촉각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계란을 잡을 때는 부드럽게 쥐고 철판을 옮길 때는 강하게 움켜쥐는 거죠. 두뇌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을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AI 시스템이에요. 배터리는 4시간 작동하며 자동으로 충전소를 찾아가 교체합니다. 인간처럼 휴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CES 현장에서 방영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무질서하게 쌓인 부품 더미에 다가갔어요.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분류하느라 10분은 걸릴 작업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2분 만에 모든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최적의 동선을 찾아내는 AI의 힘이었죠. 심지어 중간에 부품 하나가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프로그램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도 대응한 겁니다. 현장을 지켜본 한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연용 로봇이 아닙니다. 실제 공장 투입을 전제로 설계된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이 초대형 공장에 아틀라스가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초기에는 부품 정렬과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조립 라인입니다. 2030년부터는 엔진을 올리고 변속기를 끼우는 고난도 위장 공정까지 담당할 예정이죠. 지금까지 자동차 공장에서 위장 공정은 인간만의 영역이었습니다. 로봇 팔로는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엔진을 차체에 올릴 때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나사산이 맞지 않아 전체 조립이 불가능해요. 변속기를 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천천히 밀어 넣어야 하죠. 이런 작업은 숙련공 10년 차도 실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위장 라인에서 15년간 일한 근로자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로봇이 어떻게 사람만큼 섬세하게 일하겠냐고요. 그런데 아틀라스 영상을 보고 나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보다 빠르고 정확하더군요. B씨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그가 30년 가까이 익힌 기술이 단 한 대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는 더 냉혹합니다. 현대차 한국 공장 생산 직원 1인당 연간 생산량은 44대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일하는 조건이에요. 반면 미국 공장은 84대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생산성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미국 공장은 자동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이 덜 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울산 공장은 1968년부터 지어진 오래된 공장입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라인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13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미국 생산직 직원 2년치 급여와 비슷한 금액이에요. 미국 생산직 평균 연봉은 5만 7,500달러로 한화 약 8,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전기료와 부품 교체비를 다 합친 금액이죠. 반면 한국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 원이고 여기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총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로봇 유지비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대신증권연구원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하루 8시간만 일하지만 로봇은 18시간을 일합니다. 3교대로 사람을 배치하면 3명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로봇은 1대면 충분해요. 설비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손익 개선 효과가 명확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아틀라스 투입으로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최소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연간 2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죠. 현대차 노조 사무실로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로봇 투입을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에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50대 베테랑들은 5년에서 10년 후면 퇴직이지만 젊은 직원들은 30년을 더 일해야 하거든요. 그들에게 아틀라스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하지만 노조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 노조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거나 사람이 하기 힘든 작업을 로봇이 맡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부품 나르는 일은 로봇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립까지 로봇이 다 하면 우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현대차 생산 라인의 현실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검사에는 QC 로봇이 투입되어 있어요. 사람 눈으로는 못 보는 0.1mm 단위의 도장 분량까지 찾아냅니다. 부품 창고에서는 자율주행 AGV가 돌아다니며 물건을 옮기죠. 사람이 하루 종일 지게차를 몰며 하던 일을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용접 라인은 거의 완전 자동화되었어요. 불꽃이 튀는 위험한 작업을 로봇팔이 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의 영역이 바로 위장 공정이었습니다. 엔진을 올리고 내장재를 끼우고 배선을 연결하는 섬세한 작업들이에요. 로봇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모두가 믿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바로 그 믿음을 깨뜨리러 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정했어요. 아틀라스가 완성되면 위장 라인에서도 사람 손이 필요한 공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2025년 6월 현대차는 울산 공장 직원 390명을 징계했습니다. 조기 퇴근과 묶음 작업 등 근무 기강 해이가 이유였어요. 묶음 작업이란 여러 명이 맡은 일을 한 명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쉬는 관행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아틀라스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보다 로봇이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 울산 공장의 생산성은 미국 공장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미국에서는 차 10대를 만들 때 한국에서는 7대밖에 못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한국이 더 큽니다. 생산성은 낮은데 인건비는 더 높은 역설적 상황이에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합니다. 울산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로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현대차는 울산 1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어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표면적 이유였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울산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일 거라는 전망이죠.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킹산직이라 불렸습니다. 왕같은 생산직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의 복지도 좋고 정년도 보장되는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거인이 왕좌 밑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C씨는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현대차 들어오라고 말 못하겠어요. 20년 후에도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새로운 공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어요.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맡고 인간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합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일이죠.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인력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기존 공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880명의 직원만으로 연간 30만 대를 생산해요. 울산 공장은 같은 물량을 만들려면 3,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로봇이 대부분의 물리적 작업을 하고 인간은 태블릿으로 로봇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전체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죠.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렌치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로봇 수십 대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조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로봇공학 기초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죠. 기존 생산직 노동자들이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교육이 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회사가 로봇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접을 하던 사람이 로봇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1년에서 2년 정도 집중 교육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50대 노동자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조업 노동자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으로 제조업 노동자 재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틀라스는 정말 인간의 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동화는 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810년대 영국에서 직물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역사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고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커지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죠. 1980년대 산업용 로봇팔이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접공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공포가 퍼졌어요. 하지만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습니다. 아틀라스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조립 작업자는 줄어들겠지만 로봇 시대에 새로운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로봇 유지보수 엔지니어와 AI 시스템 관리자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그들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2028년까지 로봇 관련 인력 5,0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기존 생산직이 줄어드는 대신 기술직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삼아 앞서 나갈 것인가?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로봇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한 거예요. 이제 한국은 로봇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전 세계 자동차 공장에 팔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은 이미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유니트리 H2는 대당 9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어요. 테슬라도 옵티머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뿐입니다. 오히려 중국산 저가 로봇이 한국 공장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이 아틀라스 기술을 완성하고 선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팝과 K-드라마처럼 K-로봇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주가에 리레이팅이 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술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모터와 센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로봇 부품 회사로 변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재교육이 시급해요.
회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죠. 노조도 변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로봇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2028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뀔 거예요.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로봇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정확하게 조립해요.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죠. 이런 협업이 완성되면 생산성은 지금의 3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공장 건설과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물론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분명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떤 기술 혁명에도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도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사라는 새 직업이 생겼죠. 중요한 건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과 회사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와 함께 성장하려는 협력 정신입니다. 50대 베테랑 노동자도 로봇 관리를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틀라스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인 거예요. 2030년대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한국이 선두에 서 있을지 뒤처져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현대차 아틀라스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추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울산 공장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 A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운 좋게 퇴직하지만 후배들은 큰일이다. 하지만 그 후배들 중에는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퇴근 후 코딩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로봇 공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운명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틀라스를 적으로 볼 것인가, 동료로 받아들일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용기를 내서 미래로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남는 길이거든요.